안녕하세요. 은퇴생활비 2배로 불려주는 이천희망TV 이천희입니다. 요즘 국민연금 개혁 논의 때문에 상당히 좀 시끄럽습니다. 연금개혁 특위 산하전문위원회에서 연금개혁 논의를 활발히 하고 있는데요. 그런 논의 내용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될 때마다 국민들의 반응이 좀 싸늘합니다. 특히 2030 세대들은요, 국민연금 얘기만 나와도 굉장히 부정적이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연금기금이 고갈되는 그 예상 시기하고 본인들이 연금을 수령하는 시기하고 겹치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강의나 상담에서 2030 세대를 만나면요, 그들은 당연히 국민연금을 못 받을 거라고 대부분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앞으로 많이 내고 덜 받고 늦게 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국민연금을 못 받을 가능성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현재 군인연금이나 공무원연금도요, 재정이 부족해서 세금으로 그 부분을 메워서 지급하고 있는데, 국민연금도 재원이 부족해진다면 세금으로 그 재원을 마련해서 국민연금을 국민들에게 지급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우리들이 현재 내는 세금보다 그때 부담해야 되는 세금이 늘어날 가능성은 상당히 커질 겁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이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선상에서 모든 의사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5년마다 한 번씩 재정 추계를 해서 그 결과를 발표를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보험료율과 소득 대체율 등 그런 변수들을 어떻게 변경해야 될지 그런 안을 제안을 합니다. 거기에 따라 연금 개혁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연금 개혁을 해야 되는데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현재는 제5차 국민연금 재정 추계 시산 결과가 2023년 1월에 발표가 됐고요. 지금 현재 연금개혁특위 산하전문가 민간자문위원회에서요, 국민연금의 개혁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현재 4월달까지 활동하고 종료할 예정인데요. 아마 논의가 안 끝나면 연장될 가능성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크게 보면 두 가지 안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가입 연령을 늘리는 겁니다. 현재는 만 18세에서 만 59세까지 소득 있는 국민은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이 연령을 64세로 연장하겠다는 안이고요. 이 안은 상당 부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안은요, 보험료율과 소득 대체율을 변동하는 안인데요. 현재 보험료율은 9%입니다. 회사가 4.5%를 납입해주고 개인이 4.5%를 납입하고 있고요. 소득 대체율은 40년 가입 기준으로 2028년까지 40%로 맞춰지는 게 현재 안입니다. 하지만 현재 국민연금 평균 가입 기간은 27년이니까 실질적인 소득 대체율은 현재도 40%는 안 되고 한 30% 정도 수준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한 4가지 안이 지금 제시됐는데요. 보험료율을 15%로 올리고 소득 대체율도 40%에서 50%로 올리는 안이 있고요. 두 번째 안은 보험료율은 마찬가지 15% 올리고요. 소득 대체율은 현행을 유지하는 겁니다. 세 번째 안은 보험료율을 15%로 올리고 소득 대체율을 10%가 아니라 5%만 올리는 안이고요. 마지막 안은 보험료율을 15%가 아니고 12%, 소득 대체율은 40%에서 30%로 낮추는 안입니다. 사실 A안 같은 경우는요, 소득 대체율을 높이면 우리가 현재보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게 되는데요. 그럼 앞으로 또 기금 고갈 문제 때문에 미래에 연금 개혁을 해서 또다시 변경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논란이 있습니다. 여하간 지금 진행되는 안은 이렇고요. 또 이렇게 논의하다가 여기서 다른 절충안이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재정 추계를 2003년부터 5년 간격으로 한다고 했는데요. 이때 기금 고갈에 대해서 예상을 하게 됩니다. 1차 재정 추계 때는 2047년에 기금 소진이 된다고 예상을 했고요. 따라서 2007년에 연금 개혁을 좀 했습니다. 소득 대체율을 좀 낮췄는데요. 따라서 그 결과 2008년에는 기금 소진이 2060년으로 연장이 됐고요. 2013년에는 변동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 4차 재정추계 때는 3년이 앞당겨졌고요. 이번 5차 1월에 발표된 재정추계 결과는 2055년에 기금이 소진되는 거로 일단 현재 예상하고 있습니다. 과거 연금개혁 사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게 5년마다 재정추계를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개혁을 좀 해나가야 되는데요. 사실 이 연금개혁이 어려운 거는요, 정치인들의 표하고 직결되어 있고요. 국민연금 잘못 건드리면 정권을 잃을 수도 있고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감할 수밖에 없고, 개혁을 제가 보니까 한 2번밖에 안 했더라고요. 1998년에 1차 개혁을 했는데요. 소득 대체율을 그때는 굉장히 높았습니다. 70%에서 60%로 낮췄고요. 수급을 연령을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연장을 하는데요. 2013년부터 매 5년마다 1세씩 증가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1969년생 이상은 만 65세부터 연금을 받는 그런 안이 이때 결정이 됐습니다. 두 번째 개혁은요, 2007년에 이루어졌는데요. 이때는 소득 대체율을 대폭 낮췄습니다. 70%에서 60%로 낮춰졌는데 60%에서 다시 40%로 조정을 했고요. 2008년에 바로 60%에서 50%로 낮췄고요. 이유는 매년 0.5% 인하해서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8년에 40%에 맞추는 안이었습니다. 이때 기초노령연금이 도입이 됐고요. 저는 강의나 상담할 때 연금개혁 정말 어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치인의 표, 그다음 정권의 어떤 연장 아니면 유지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요. 내년에 2024년에 총선이 있고요. 현재도 여소야대 때문에 정부나 집권여당이 상당히 어려워하고 있는데 총선 전에 주도적으로 연금개혁을 실시한다면 아마 내년 총선도 이 이슈 하나만으로도 폭발적으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또 현재 현 정부의 지지율이 상당히 낮은데요. 일본 같은 경우는 연금개혁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총리가 고이즈미였는데요. 고이즈미 같은 경우는 그때 지지율이 85에서 87% 수준이었고요. 그런 지지율 하에서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었기 때문에 연금개혁에 성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부는 지지율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분명히 이 이슈가 터져 나오면 상당히 국민적인 저항에 부딪힐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부담스러워 할 겁니다. 따라서 의지는 있더라도 실행은 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은 좀 지켜보셔야 합니다. 지난 정부 때도 이런 연금개혁 논의가 있었습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보험료율을 더 내고 연금을 적게 받고 이런 안이 제출됐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 안을 받고 안이 받는 안을 고민해보라고 한 이유로 사실은 그 이후로 유야무야 됐고 연금 얘기는 쑥 들어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금개혁이 필요하다는 건 누구나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특히 2030 세대가 제대로 된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요, 연금개혁이 때마다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사실 그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을 달까?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과 프랑스도 연금개혁 문제가 지금 논의되고 있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와 같이 가입연령 상향을 하는 그런 안하고요. 그다음에 일본에는 기초연금하고 후생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국민연금은 만 18세에서 만 59세까지 소득이 있다면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되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 후생연금의 경우는 음식, 숙박업 등 서비스업 종사자하고요. 단기 근로자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는 가입 대상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직군들을 가입 대상에 포함시켜서 가입자를 확대하는 안을 놓고 지금 열심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그렇게 현재까지는 저항이 심하다 이런 뉴스는 제가 들어보지 못했고요. 단 지금 현재 프랑스가 연금 개시 연령이 만 62세였는데 64세로 늦추는 안이 마크롱이 제안을 하면서요. 현재 100만 명, 200만 명이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어떻게 결정날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고령화 저출산 때문에 과거에 만들어 놓은 연금제도로 그 연금제도가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연금개혁을 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민적인 저항이 상당히 심하고요. 이런 연금개혁이 나쁜 데서 좋은 쪽으로 변화하면 누구나 다 찬성을 해서 지지를 받겠지만요. 그렇지 않고 대부분 많이 주게 설계된 데서 적게 주는 쪽으로 변동이 되기 때문에 아니면 적게 내던 데서 많이 내는 걸로 변동이 되기 때문에 국민적인 저항이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한참 매일 언론에서 이런 연금개혁의 안에 대해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안에 대해서 그때그때 반응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난 정부에서도 결국은 연금개혁을 하지 못했고요. 이번 정부도 정부 초기에 연금개혁에 대한 의지는 강하지만요. 아까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들을 고려할 때 이번 정부에서도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그건 누구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뉴스에 따라서 일희일비할 필요 없고요. 결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노후나 은퇴 계획을 다시 수립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5차 재정추계에서 경제 변수를 놓고 재정추계를 했는데요. 그 경제 변수에 대해서는 좀 참고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023년에서 2030년 사이에 그 경제 변수에 대해서만 좀 알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이 기간에 실질 경제 성장률은 연평균 1.9%, 실질 임금 상승률도 연평균 1.9%로 예상을 했고요. 실질 금리는 현재 작년에 고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가 일시적으로 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금리는 성장이 없으면 금리가 높을 수가 없기 때문에요. 다시 금리가 내려갈 거고요. 재정 추계에서는 2023년에서 2040년까지 평균 실질금리를 1.4%로 예상을 했습니다. 물가 상승률은 작년에 올라갔던 게 아직 안 떨어졌죠. 따라서 2023년은 3.2%로 예상을 했고요. 그 이후에는 미국의 연준이나 한국은행이 물가를 관리하는 수준인 연 2% 수준으로 그렇게 변수를 놓고 재정 추계를 했습니다. 경제활동 참가율은요, 전국민 대상으로는 62.5%고요. 15에서 64세 생산 연령 인구 기준으로 하면요, 71.6%로 예측을 했습니다. 우리가 단기나 중기 계획을 세울 때 이런 변수들을 참고하면 예측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 이 논의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 참고할 만한 그런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내용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